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 파트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라고 하면은 XY 두 개가 있죠. 그래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이 있고 Y 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이 따로 있다. X 염색체에 의한 것을 반성 유전, Y 염색체에 의한 것을 한성 유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유전 현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X 염색체에 의한 반성 유전을 먼저 좀 알아보고 갈게요. 반성 유전은 다른 말로 하면 X 연관 유전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유전의 형태를 결정한다 해서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다? X 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바로 반성 유전이고요. 이 반성 유전, 그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유전자가 발현되는 빈도가 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남자에서만 나타난다면 한쪽 성에만 나타나서 한성 유전. 그냥 단순히 발현 빈도가 둘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에서 유전 빈도, 발현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 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XY 성결정법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Y 염색체를 갖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 표현 빈도가 되게 남자한테서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X 염색체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X를 두 개 갖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서 만약에 특정 이제 유전자가 어떤 X 염색체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대립 유전자의 존재로 인해서 우성 유전자의 존재로 인해서 표현형이 숨겨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X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전자 딱 하나가 형태를 딱 바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열성이 존재하면 그대로 그 열성 표현형이 전부 다 발현됩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XY 성결정법을 따르는 그런 동물 개체들에서는 이제 대개 표현 빈도가 남자한테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몇 번 봤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정록생명이죠. 그리고 혈우병, 이것도 굉장히 X연관 열성 유전 형태로 자주 나오더라, 이런 거입니다. 그럼 이러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 즉 반성 유전을 누가 처음 증명을 해냈느냐라고 한다면은 교과서에서 한 차례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 증명했습니다. 바로 초파리의 대부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을 했죠. 초파리의 눈색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연구한 결과, 초파리의 눈색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것을 발견했었죠. 어떤 실험이냐고 하면은 바로 교차교배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초파리의 눈을 이제 거기다 초파리의 자외선을 띄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나타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눈색에 대한 돌연변이인데요. 원래 초파리는 눈색이 빨개요. 그러니까 야생에 존재하는 초파리는 눈이 빨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야생형이라 불러요. 흰눈은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흰눈을 돌연변이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붉은 눈의 암컷과, 그러니까 붉은 눈 순종의 암컷과 흰 눈의 수컷을 교배를 한 결과 바로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만약에 암컷도 순종이고 수컷도 순종이다 란다면은 자손에서 전부 다 붉은 눈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붉은색이 일단 우성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붉은 눈과 흰 눈 중 어떤 것이 우성이냐를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싶다면은 이렇게 생성된 F1대, 즉 자손 1대에서 수컷과 암컷을 교배를 해보면은 나오겠죠. 만약에 붉은 눈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자손에서 흰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흰 눈이 열성인 게 확정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붉은 눈 야생형의 이제 붉은 눈의 초파리 수컷을 이제 암컷 눈의 초파리와 암컷 흰 눈의 초파리와 교배를 시켜본 겁니다. 암컷 순종에 대한 이제 흰 눈을 가지는 흰 눈 순종에 대한 암컷 초파리를 이제 야생형 붉은 눈과 교배를 시켜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붉은 눈과 흰 눈의 자손의 비율이 바로 1대1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초파리의 눈색이 상념색체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표현형의 비율이 나타나서 안 돼요. 왜냐? 이미 이전 단계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이미 이전 단계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흰 눈과 빨간 눈의 순종을 교배를 시키면은 자손에서 모두 붉은색 눈이 나오더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왜 암수를 그냥 반대로 해봤더니 왜 비율이 달라지느냐라는 거지.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게다가 흰 눈은 어디에서만 나왔냐 라고 보면은 바로 전부 다 수컷에서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절대 상념색체에 있는 유전자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그 녀석이 유전자의 그 녀석이 형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자, 암컷, 수컷, 암수에 따라 발현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요? 암수에 따라 발현 비율이 달라졌잖아요. 교배를 해봤는데 암수에 따라서 발현 비율이 달라졌다고요. 바로 이것이 뭐다? 반성 유전을 증명한 것이다. 모건은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러한 결론을 내는 거죠. 초파리의 눈색 유전자는 X 염색체라는 것에 존재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흰 눈이 Y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흰 눈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수컷 얘도 흰 눈이어야 되지. 왜냐면은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라면은 여기서 Y가 1로 갔으니까. 암컷은 안 갔고 여기만 갔잖아. 이거는 좀 이따 Y 염색체 유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만약에 눈 유전자가 Y에 있다면은 이 표현형이 자손한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Y 염색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암수에 따라서 발현 비율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Y가 아닌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반성 유전에 대한 개념을 봤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가계도를 해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슬프지만 이제 반성 유전의 정의는 아까 이제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반성 유전의 정의였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가계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암수에서 발현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는 건 통계학적 근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가계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증명된 그런 가계도에서를 본다면 통계학적 근거로 따졌을 때 아, 얘는 반성 유전의 형태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100% 완벽한 근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성에 따라 발현 빈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염색체 유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확률이 극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하고 만약 가계도 문제를 이제 푼다고 하실 때는 100% 확실한 어떤 근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 가계도를 분석하실 때 물론 반성 유전의 정의가 암수에 따라서 발현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지만 가계도를 해석하실 때는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반성 유전의 가계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냥 편의상 유전병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이제 X형과 열성 형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옳지만은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그냥 유전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계도가 있을 때 어떤 여자가 X형과 열성 유전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요. 그럼 얘를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X'이 있으면은 이제 질환 유전자를 가진 X형 백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만약에 이 가계도에서 얘가 X형과 열성 유전병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갈 수 있습니다.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여자들은 X'이 아닌 정상 X형 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남자들은 Y를 하나씩 가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정상이니까 당연히 X를 하나씩 갖고 있겠죠. 정상 X를. 그 다음에 여기서 X'은 무조건 하나는 누구한테서 왔어요? 아빠한테서 왔잖아. 무조건 아빠한테서 왔잖아요. 아빠는 Y를 갖고 있어. 게다가 X'도 갖고 있어야 돼. 세팅이 끝났네. 아빠는 무조건 뭘 수밖에 없습니까? 유전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딸한테 X' 유전자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반면 엄마는 E형 접합자일 겁니다. 왜? 딸이 열성이잖아요. 열성.
그쵸? 딸이 열성 동형접합자라면은 열성 유전자 하나를 무조건 엄마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얘가 자손을 낳았어요. 얘가 자손을 낳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됐지?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입니다. 왜냐? 바로 엄마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아들한테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들은 Y를 받았어. 엄마한테서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둘 다 열성 유전병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가 유전병일 때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일 수밖에 없다. 딸은 대신 이형접합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는 X형관 열성 유전에서 이제 이렇게 이형접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보인자라고 부르는 것을 아마 중학교 때 다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형관 열성 유전의 특징을 보면은 딸이 유전병일 때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의 특징을 가지고요.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을 하실 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애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가계도를 분석하실 때 크게 네 가지의 범주가 있을 거예요. 상념색체 우성이냐, 상념색체 열성이냐, X연관 우성이냐, X연관 열성이냐. 자, 그 중에서 네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은 나머지 가능성을 기각시키는 형태, 나머지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즉 소거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실 때 만약에 이 조건을 찾았다라고 해도 상념색체에서도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X연관보다 확률은 낮겠지만 이런 패턴이 상념색체 유전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반성 유전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하려면은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각시키는, 즉 반성 유전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관계를 찾으셔서 하나하나 가능성을 기각시키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좀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데요. 그림은 철순의 가족의 귀지와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이다. 단 귀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보시면은 생명이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생명은 뭐 X연관 열성 유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얘는 어떤 문제에서 얘는 정록생명이 나타났다, 혈우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X연관 열성 유전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건형 귀지와 수평 귀지 중 열성인 형질을 찾아봐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정록생명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 즉 귀지 유전자는 X연관 유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좀 멈춰보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죠? 뭐 멈췄다고 생각하고 멈춰서 해결했다 생각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건형기지와 수평기지 중 열성 형질은 무엇이냐? 자, 열성을 찾아라. 부모와 자손의 형질이 다른 것을 찾아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보시면은 여기에 수평인데 건형이 여기 있네. 그쵸? 부모는 전부 다 수평인데 자손은 건형이야. 그럼 건형이 무엇이다? 열성이다. 열성의 형질은 무엇이다? 바로 건형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얘가 상념색체 열성 유전이냐, X연관 열성 유전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죠. X연관의 유전자를 이제 그런 걸 찾을 때는 아닌 형태, 그러니까 X연관 유전을 증명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가계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2번을 찾아보시면은 X연관 유전이라면은 X연관 열성, 자, 얘는 열성이니까 X연관 열성 유전이라면은 여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자의 아빠와 아들을 보시면 돼요. 둘 다 X연관 열성 유전이라면은 이제 건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자가 여기 있네요. 건형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얘 아빠와 아들을 보면 되는데 엄마가 건형이다. 그러면 아빠랑 아들 전부 다 건형이어야 돼.
원자일 때, X연관 열성 유전일 때. 근데 전부 다 수평이네? 그렇죠? 전부 다 수평이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X연관 열성 유전이 아니라는 거지. 즉 이번의 답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가? 답은 아니다. 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바로 상염색체에 존재를 하고요. 바로 상염색체 열성 유전의 형태를 보이더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을 배웠다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할 텐데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제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3번과 4번을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귀지의 표현형이 건형이면서 정록생 및 남자아이일 확률을 구하시오. 4번은 철수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 귀지의 표현형이 건형이면서 정록생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3번과 4번의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요. 3번과 4번에서 각각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두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해결되셨죠? 3번과 4번의 차이는 바로 조건부 확률을 거느냐 안 거느냐입니다. 즉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가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어요. 그냥 동생이 태어날 때 이런 조건을 다 갖추는 애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인가라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철수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남동생이 태어났다 는 것을 먼저 조건을 걸어두고 시작을 한 거죠. 요 두 개의 뉘앙스가 차이가 바로 확률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 낚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아마 보실 거예요. 자, 일단 3번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자, 생명 같은 경우는 X연관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철수의 동생이 태어나냐 이런 것들 동생이 태어날 때 형질을 알려면은 철수의 부모님 즉 여기에 이제 유전장을 우리가 밝혀내야 하겠죠. 자, 철수는 일단 생명 유전자를 먼저 봤을 때 철수 같은 경우는 X'Y입니다. X'을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 유전자라고 해보죠. 그쵸? Y는 아빠한테서 왔고요. X'은 누구한테 왔냐면은 분명히 엄마한테서 왔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엄마는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는 정상인 유전자도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빠도 생명이 아니니까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X연관 열성, 즉 생명에 대한 엄마 아빠 유전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귀지는 이제 상염색체의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형이 열성이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건형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건형이 있어. 이렇게라고 해봅시다. 건형을 20A라고 해봅시다. 그럼 수평은 라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엄마 건형입니다. 20A를 갖고 있겠죠. 그쵸? 아빠 수평입니다. 우성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우성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자손에서 건형, 즉 열성 동형 접합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빠는 이형 접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엄마와 아빠의 이제 유전자량이 전부 다 결정됐네요. 자, 그러면은 3번의 유전자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귀지의 표현형이 건형이다. 그치? 건형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분명히 이 녀석과 이 녀석, 생명과 귀지는 서로 독립입니다.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독립이에요. 독립일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따로 생각하자고요. 건형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은, 자, 여기서 건형이 나와야 돼요.
엄마한테는 뭐가 와도 상관없지만 아빠한테서는 스몰 a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뭐가 내려도 상관없어. 확률 1이지만 여기서는 확률 2분의 1로 a가 내려야 된다. 즉 건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정록생맹인 남자아이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정록생맹부터 생각을 해보죠. 정록생맹은 이제 x 프라임, 여기서 엄마에서는 뭐가 와야 돼요? x 프라임이 와야 돼. 생명 유전자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한테서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의 경우 엄마한테서 2분의 1 확률 x 프라임이 내려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얘가 내려오면 돼? 안 되죠. x 프라임에 대한, 그러면은 얘가 내려온다면은 우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록생명 형태가 안 나오겠죠. 아빠한테서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y가 와야 됩니다. 즉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죠? 자, 남자아이일 확률은 어차피 여기서 결정 났습니다. 여기서 아빠한테서 뭐밖에 못 와? y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씹히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정록생명이려면 누가 와야 돼? 남자아이가 태어나야만 하니까요. 따라서 확률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독립된 관계예요. 즉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곱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8분의 1. 즉 3번의 답은 8분의 1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철수에 남동생이 태어날 때, 즉 남자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서 y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빠한테서 y는 내려왔다.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랑 여기 중에서 확률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의 확률이 달라집니다. 건형은 상념색체니까 신경은 안 쓰죠. 어차피 상념색체에 있다는 것은 성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4번에서 변경되는 것은 바로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의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y가 왔다고 가정을 y가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서는 뭐만 내려오면 돼? 둘 중에 하나 x 프라임만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남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특정 확률을 분모로 두고서 확률을 생각하자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2분의 1 확률을 베이스로 둔 다음에, 남자가 태어난다니까 2분의 1 확률을 베이스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 태어날 확률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잠시 뇌절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분돼가지고 최종 확률 2분의 1로 나타날 수 있다. 언제? 철수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일 확률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로 2분의 1이 된다. 결론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형기준은 똑같죠, 뭐. 건형기준은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자, 이 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된 사건이에요. 독립된 사건이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곱하자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의 확률은 4분의 1 나타나게 됩니다. 즉 3번과 4번은 조건부 확률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뉘앙스의 차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자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 이건 조건을 걸었냐 안 걸었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걸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X연관 열성 유전 형태를 봤으니까 이제는 X연관 우성 유전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연관 우성의 예시는 사실 되게 드물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온다는 거.
자, 얘도 아까 X형과 열성에서 포인트가 두 가지였죠? 얘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여자를 주로 봤다면은 얘는 남자를 주로 봅니다. 일단 X형과 우성 유전의 특징 첫 번째는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는 무조건 유전병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가계도에서 어떤 남자가 X형과 우성 유전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판명이 났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형과 우성 유전이라는 게 판단이 났다면은 여자라는 경우는 이제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쵸? X 프라임을 유전병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프라임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들에서 X 프라임 Y, 얘는 X형과 우성 유전을 갖고 있으니까 X 프라임 Y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누구한테 왔어? 엄마한테서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Y는 아빠한테서 왔죠? X 프라임 누구한테 왔다고? 엄마한테서 왔다고.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X연과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뭐에 걸린 거예요? 유전병에 걸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은 무조건 유전병입니다. 아빠가 얘가 이제 다시 자손을 낳았어요. 그런데 X 프라임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 프라임 무조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딸한테 갈 수밖에 없어. 그쵸? 무조건 딸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요. Y는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한테 가죠. 얘는 누구한테 간다고? 딸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 엄마가 열상 동양 즉 정상 순종이라고 해도 아빠한테서 우선 유전병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전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X형과 우성 유전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는 무조건 유전병이고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은 무조건 유전병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더라. 아까랑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기각되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가능성을 소과시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계도를 분석하게 된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형과 우성에 해당하는 간단한 가계도를 찾다가 뭐 좀 이런 거를 찾았는데 이제 다모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선천적 다모증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털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기 무슨 예전 진짜 얼굴에 털이 진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살짝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탄처럼 이렇게 털이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길게 자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형질을 가진 사람들을 늑대 인간으로 오해했다라고도 하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요. 1과 2에서 자, 만약에 얘가 형질이 있어요. 얘도 유전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1과 2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딸들이 전부 다 다모증이 나타났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다모증은 어떤 유전 형태를 띠고 있겠는가라고 한다면은 바로 X형과 우성 유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들이 모두 유전병에만 걸린다면 이거는 X형과 우성 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실제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이러한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이 유전병인가 아빠가 유전병인데 엄마가 유전병인가 이런 것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찾자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반성 유전을 봤으니까 한성 유전도 볼게요. Y연관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Y연관.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Y형 색채에 있다. 한쪽 성에만, 유전자가 Y에 있다는 얘기는 남자한테서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성에서만 나타난다 해서 한성 유전이에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남자에서 나타나고요. 해당 형질을 갖는 Y형 색채가 전달이 돼야지 이제 해당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Y형관 유전 같은 경우는 세대를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뛸 수가 없죠. 아빠가 한성 유전, 즉 Y연관 유전병에 걸려있다면 아들은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Y를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귀쪽털 과다증인데요.
이렇게 귀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Y형관 유전, 한성 유전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질환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